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네 분의 이 시장의 전문가, 마스터분들이 이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알려주시는데, 이호석 PB님 좀 기다렸습니다. 저희 오랜만에 이 시간에 좀 만나는데요. 왜 그런지, 루닛이 요즘에 상당히 좀 뜨거운데 이 종목을 진작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운용 전략부터 좀 알려주세요. 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2600선 위 레벨대 보여주고 있는데, 운용 전략 어떻게 가져가고 계세요? 네, 제가 한 2주 정도, 이제, 여러분, 시청자분들 뵙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해서 시장 변화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특징이 제가 지난번 마지막 방송 때보다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게 특징이겠죠. 2,600포인트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개별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이슈들은 그대로 이제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 식량난이 좀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곡물주, 비료주, 사료주라고 부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한데요. 파괴된 댐 자체가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식수라든지 농업수를 공급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이슈는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아무래도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긴 관점에서 또 보아야 한다는 점, 거기에다가 규모 자체도 좀 크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OECD에서 4년간 우크라이나 개혁이라든지 재건과 관련한 지원 약속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원 재건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건설 기계 쪽으로도 저희가 아직도 시선을 좀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개별적인 업종만 봤을 때는, 이슈만 봤을 때는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얘기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불과 이제 한 2주 사이에 바뀐 분위기라고 하면은 시장의 주도권이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어제 이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정책 지원이 있을 것이다. 정책금융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도 존재는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이제 넘어설 정도로 단기간에 상승했던 반도체의 상승폭은 반납이 되고 그런 주도권들이 2차 전지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테슬라가 스페인에 공장을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모멘텀들이 조금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석경 AT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건데요. 석경 AT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장비 공급과 관련된 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새로운 종목들이 지속해서 계속 발굴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 보았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꾸준히 좀 더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장세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금융장세라고 부르죠. 금융장세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미래의 성장성,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이제 가치를 쳐주었다라고 하면 실적 장세에 진입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상사라든지 철강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더 나아가서 볼 수도 있을 건데요. 이런 경기 민감주 중심 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쪽 위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다 짚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뀐 분위기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포트폴리오 지금 주식하고 현금 비중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전체적인 비중은 8대2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존 6대4를 유지하다가 제가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6대4를 8대2로 바꾸어서 주식 4종목에 현금 하나로 이렇게 교체를 해놓았고요. 이 비중은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바이오, 2차전지, 인공지능, 방위산업 이렇게 4개의 섹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좀 바꾸어서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인공지능,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2차전지, 인공지능, 철강, 상사 이렇게 업종을 조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종목별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총 4종목이 있습니다. 한 종목에 20%씩 각각 20%씩 해서 4종목 들어있는데요. 제약바이오의 HLB 이노베이션 이 종목을 가장 처음으로 좀 담았었는데 현재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루닛은 5월 중순쯤에 담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20%, EG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죠. 그리고 방산 섹터의 퍼스텍이 지난번 출연 당시에 또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 보여주는 가운데 루넷이 단연 원탑으로 또 시장에 관심도 받고 있고 네 종목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 같아서 루닛부터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반의 의료 AI 기업이다라는 부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아마 다른 분들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라고는 부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포인트고요. 이 회사가 결국에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굉장히 말이 좀 복잡하지만은 AI 바이오 마커라고 하는 이제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항암제라는 것이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로 보았을 때 항암제 효과 예측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역량을 이제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 성장성이 더 밝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겠죠. 결국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에서 그 의료와 관련된 분야로 보았을 때는 루닛이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시세가 가장 잘 나는 종목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말씀 자주 드리게 되는데 시세가 가장 잘 나는 종목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높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인공지능 업종 전체로 보더라도 루닛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매수할 때 당시의 시세가 6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10만 원을 뚫어냈으니까 5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당한데요. 이 종목 엑시트, 그러니까 매도 계획도 좀 세우고 계세요? 현재 매도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리는 말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의해서 그 대규모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수익률이 한 60% 중반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지 이 부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잠잠해가지고요. 투자 전략에 변화 없으신지 하나씩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이거 경기 방어주 주가 방어주 차원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을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 논리는 이제 지금까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HLB가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 관련한 신약 허가 신청서 제출했다는 모멘텀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어주라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수가 좋은 시점이라는 점 생각하면은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한번 종목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목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장비 관련된 이슈로 이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댐이 터졌기 때문에 결국 댐이 터지면 흙이 쓸려 내려가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지뢰가 사방에 이제 흩뿌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우크라이나 관련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론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업종 중심, 최근에 2차 전지가 업종 중심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교체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은 이지입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화철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저희가 보통 페라이트라고 부르죠.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과 관련해서 이제 페라이트 관련된 이슈들이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슈가 어느 정도는 잠잠해졌다, 소멸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숨고르기 진행하는 시점이고요. 당연히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온다라면 상승하겠지만 이슈가 좀 잠잠해진 시점이라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종목 교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닛 한 종목 빼고는 종목이 다 바뀌는 거네요. 새로운 종목을 바로 편입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대로 현금을 좀 들고 종목을 타진을 해보실지 신규 관심 종목 있으세요? 네, 오늘 신규로 새 종목을 편입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업종에 있어서는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2차 전지 업종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종 대장주로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뭐 적절히 반드시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별적인 종목 이슈보다는 2차 전지 업종 전체를 산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기관 수급 같은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 중심의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시세가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상사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경기 민감주 말씀드릴 때 상사주가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일본의 상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상사주 같은 경우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화 약세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잡은 것은 상사주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은 그 자회사의 관련된 이슈 때문입니다. 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와 전기차 생산 협력 강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현대차에다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일 수가 있고요. 그 현대차가 이제 생산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 이제 결정이 선정이 됐거든요. 결국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한 250만 대 정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회사도 상사주로 보서 이제 보는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메리트를 느끼고 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하는 단계에 있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 민감주 말씀드릴 때 철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본업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업이 나쁘지 않고 또 하반기에 철강 시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잘한다는 측면에서는 안전하게 깔고 갈 수 있는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결국엔 2차 전지인데요.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해가는 국면에 있는 단계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과 관련해서 그 사업의 이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리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러면 포스코가 본업도 잘하고 신사업도 잘 된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에코프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세 종목 신규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색깔이 싹 바뀌었네요. 이제 2차 전지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됐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다음 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세 종목이 교체가 됐고요. 2차 전지 종목으로 세 종목을 모두 다 골랐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가져가는 종목은 루닛입니다. 지금도 6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각각 20%씩 이제 시장에 2차 전지가 다시금 또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시그널을 인식하고 종목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